지금 광화문 관장 상황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도 쪽으로까지도 사람들이 지금 밀려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있고요. 오늘 주최 측에서는 1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속보하단으로 좀 나간 내용처럼 중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도 일부 참석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참석자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일반인 시민들의 모습, 젊은 시민들의 모습도 상당수 좀 보였었어요. 예, 많이 보입니다. 예, 저는 통로가 막혔을 때 거리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리의 대중의 숫자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요, 이 정치권이 그리고 또 야당이 또 여당이 이 일에 있어서 정리를 해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죠. 한국이 지금도 거리의 대중이 10만 명이고 20만 명이 되면 뭔가가 반응이 오고 거리의 대중이 좀 작게 모이면 반응을 안 한다. 이런 정도로 이 사태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한다면요. 저는 이 계산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요,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야당이 그냥 가지고 오면 도장 찍어주겠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어떤 행태의 특검, 누가 특검을 하든 관계없이요. 그냥 도장 찍어주겠다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지금 검찰 조사가 제대로 갈 것이냐.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열흘만 지켜보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 조사 다 끝나고 나중에 특검할 거냐. 그게 아니라요. 야당도요. 하야 퇴진의 이 부분은 일단 특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것도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규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야, 퇴진, 탄핵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보고요. 야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에 좀 성실해야 돼요. 김병준 지금 총리 후보자 오늘 사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요.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고리로 해서 어떤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병준 총리는 일단 국회 벽을 저는 절대 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고 봅니다. 왜? 야당이 저렇게 막 죽기 아니면 사기로 덤비는데 국회에서 저 통과되겠어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병준 총리 지명은 여야 청와대 다 독배라고 봅니다. 마실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독배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김병준 지명자가 스스로 아유 나 이거 국회 벽을 못 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란다 하고 선언할 줄 알았는데 그 속보가 그렇게 나왔다고 자진 사퇴 있을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명을 철회하고 야권의 의견을 이제 들어주는데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줘서 대통령이 써라? 그거는 내각제 체제지 대통령제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다음에 거국 내각이요? 난 이거 더더욱 불가능하다 봅니다. 새누리당 중심으로 지금 내각을 사람을 뽑아서 구성해도 이렇게 삐걱거리고 이 모양인데 막 여야 할 거 없이 그냥 막 여러 정파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내각을 구성해요?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그건 거국 내각은 한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이 말려야 돼요. 왜? 민생이 도탄에 더 빠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오히려 혼란만 가져와. 지금까지 실패해왔지만 그래도 대통령 당신이 알아서 뽑아가지고 장관도 시키고 저 비서관도 시키고 수석도 시켜라. 그렇게 또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병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여야가 저 대통령이 김병준 씨를 지명할 때 그 과정이 생략된 거 아닙니까? 왜? 총리는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뭐 통과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야당 수가 새누리당보다 많잖아요. 야대니까. 그러면 야당 쪽 의견을 들어서 국회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고 절차에 따라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새누리당 사람들도 모르는 순간에 그걸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냥 유일하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바로 전에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정현 대표는 끝까지 몰랐어요. 그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했잖아요. 그건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지금 쭉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유 의원께서 총리가 되거나 제가 총리가 되거나 김병준이 총리가 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이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명을 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김병준 카드를 꺼내들었던 청와대의 이 또 하나의 비선 라인들이거나 공식적 라인들의 꼼수가 또 한 번 국정을 더 꼬이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노무현 파리를 하고 비서실장인 한강옥 비서실장이 김대중 파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돌파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한강옥과 김병준 개인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토임을 모르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황 소장님. 예, 저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러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이 헌법적이고 법률적 질서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까지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당사자도 고통스럽고 이해관계자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거국 중립 내각요? 지금 이거는 이 헌법에 없는 위헌적인 이야기라는 저는 부분에서 유 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말로 규명을 하고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규명이. 예, 그래서 기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특검에 의해서든 검찰에 의해서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되었는가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확인이 되고 나면요. 그다음에는 대통령한테 정치권에서 선택을 하라고 던질 수 있겠죠. 예. 자, 탄핵으로 우리가 갈까? 안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할 거냐? 안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버티면서요. 버틸만 하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해결돼야 될 법적 과정들을 전부 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다, 또 마음이 급하다, 국민의 정서다 해서 거기 편성해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시킵니다. 지금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은 헌법적 현행 질서상에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헌법적 질서로서 이 사태를 규명해가는 부분에 국민도 정치인도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박 대통령도 고통스럽겠지만 그거 견뎌야 돼요. 네, 이제 지금 위헌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언론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과 가깝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상규명이 초기에 야당이 선 진상규명 후 수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이 왜 선 진상규명 후 수습을 포기했냐면 국정의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헌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야당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거는 거국 중립 내각의 모양새를 선언하라. 그다음에 선거관리 거국 중립 내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물러나라. 이 세 단계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국회에서 추천을 할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 추천대로 임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 상황을 계속해서 이대로 끌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수습할 것이냐의 고민에 있어서 지금 이제 황 소장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이 일차적이고 선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나름대로 충분한 논거와 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정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통령이 그 외교안보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국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야를 전제로 한 거국 중립 내각과 선거관련 내각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요. 그러는 부분에서 이 뭡니까? 죄를 묻으려면 재상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죄를 정치적으로 묻게 되면요. 그것이 나중에 역풍이나 반발로 와서 야당이 말릴 수 있어요. 야당도 절대로 이 순간에는 법적 우리가 세월의 때도 6개월씩 국회 안 열어도 국정 자꾸 뭐 이럴 때만 마치 국정 혼란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가고 또 이 사실은 대통령의 모든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불통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고 최순실 가족만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그다음에 우병우를 믿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행동이 특정 몇 명에게만 다 본인의 것을 드러내고 나머지하고 소통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김병준 사태가 일어난 것도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을 또 못 알아채리고 또다시 혼자 마음대로 그 김병준을 지명하고 한강옥을 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통치나 뭐든 야당하고 여당하고 서로 협의해서 얘기를 하고 이 혼란한 전국을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그 모습을 버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 수사는 수사대로 봤대.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 100초 사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9분 사과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안 받지 않습니까? 태도가 안 변했기 때문에 국민이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태도를 고쳐서 야당이든 국민하고든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국정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른바 영수회담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야대표가 만나서 조곤조곤 협의해서 해법을 찾는데 첫째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주면 그 총리를 쓰고 그 총리로 하여금 재청권을 발휘해서 장관을 임명하고 그렇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자는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걸 되풀이합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이 내정자를 발표하고 그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서가 대통령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제에서의 총리 임명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총리를 느닷없이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회에서 뽑아준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제 헌법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여야 논의를 거쳐서 예. 최대 공약서가 나와야죠. 총리감이. 그리고 예. 그 총리를 지금 인준해서 총리로 앉힌 다음에 예. 제청을 받아서 부총리 뭐 이런 장관들 임명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 누굽니까? 경제부총리를 그냥 동시 발표했어. 그래 기자 임종료. 그래 물어보니까 김병준 총리 후보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건 정식 총리도 아닌데 무슨 재청권이 있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네. 현장 좀 광화문 집회 상황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로까지도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숫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 있고 세종문화회관 쪽으로도 계단 쪽으로도 지금 참가자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노 변호사님 지금요 경찰이 오늘 행진을 좀 불허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혹시나 조금 불물리적 충돌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점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마라톤 할 때는 허용하더니 이번에 집회한다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집회 주최자들이 갖는 의문인데요. 예. 그 경찰이든 뭐 이쪽에서는 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교통 방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걸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감정이 격해 있고 특히 오전부터 우리 백남기 씨에 대한 연결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 대표들이 와서 이제 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모여있던 분들의 감정이 지금 많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현재 본인들에게 집회도 못하게 하고 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심리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물대포로 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나라 차원에서 혹은 뭐 국가 차원에서 전혀 사과 내지 유감 표현 한마디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이렇게 해결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물리적 충돌이 나중에 가서 행진하다 보면 왜냐하면 좀 전에 행진을 못하게 한다고 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네, 있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기 집회에 오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마 정권에서는 뭘 기대하고 있느냐. 역풍이 불기
둘 수 있는 소재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물 떠놓고 기우제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항상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할 방법이 없을 때는 남이 나한테 핑계를 제공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위기를 조금이라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속성이라고 잘한다면요. 오늘 저 집회에서 행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집회에서 역풍이 불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좀 마무리 뉴스 특보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